그래서 금리로 보는 부동산 분석, 요거는 이제 아까 쭉 다들 그 자료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해가지고 입주 물량, 도시사업과 도시재생, 거시경제 막 여러 가지 말로 현혹을 시키는 겁니다. 막 상반기 가격 흐름, 거래시장 진행을 다 못하게 해놓고서 뭐 3기 신도시 다 해놓고 나서 사실 나머지 다 필요 없고 가격에 가장 중요한 건 물량과 돈이에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100점 만점에 한 1점씩 되는 것들밖에 안 됩니다. 90점 이상을 차지하는 게 물량과 돈이에요. 금리에 대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리가 되게 큰 작용을 하는데 돈의 값, 돈의 값어치. 돈은 값어치가 높을수록 이 돈이 값어치가 되게 높으니까 되게 높은 것을 은행에 주면 은행은 나한테 되게 많은 대가를 줘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빌리는 사람들도 그랬을 것이고. 지금은 은행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면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뜻은 내가 점점 나빠지는 걸 들고 있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죠. 근데 우리가 계속 돈을 들고 있었던 이유는 금리가 올라가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의 값어치가 좋아질까 봐 계속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안에 있어서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말도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미국도 그렇게 하려다가 일본이 어느 순간에 금리를 올리면서 뭐 가계부채부터 시작해가지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일본이 발생을 했죠.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과거를 답습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무리한 금리 인상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또 고령화 시대이고 세계적으로 고령화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는 지금 그 고령화 사회를 버티지를 못하죠. 그래서 지금은 일본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소비세 올린다라는 얘기 10월부터 확정 기사 보신 적 있나요? 네. 그거 보면 되게 경제 조예가 깊으신 분이에요. 그것까지 기억을 하고 있다면 왜 그러겠어요? 고령화이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거를 늘려야지만이 모든 게 좀 공평해져요. 왜냐면 소득에다가만 하면은 소득이 별로 없어.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소비에다가 해야지만이 어떤 세월이 좀 공평해지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어렵고 여하튼 간에 그래서 지금은 돈의 값어치는 계속 떨어질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경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이 다 각국 다른 나라한테 지금 계속 요구를 하는 게 니네 우리나라 것 좀 많이 사주는 나라로 바뀌어라 해요. 안 그러면은 니네 관세 엄청 매기고 다 하겠다 이런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사주는 나라로 바꾸려면은 그 나라 자체가 소비를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소비를 많이 할 수 있게 만들려면은 금리가 올라갈 수가 없고 환율 자체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국 통화가 강세를 이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달러가 계속 어떻게 돼요? 1240원까지 올라갔다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그게 다 그런 이유예요.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그래서 그 박스권 안에서 크게 변동은 없을 겁니다. 1,500원, 1,600원 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은 우리나라는 수출이 엄청나게 잘 된 나라로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모르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강세가 되면 만약에 1,500원이 됐어. 그럼 우리나라는 1,000원짜리를 받으면 1달러를 받으면 여기선 1,500원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수출이 되게 좋아지는 나라로 바뀌는 거죠. 수출이 되게 쉬워지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무역 적자를 일으키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세계적인 부분들을 보면 트럼프가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 단기간에는 금리나 지금 그 달러 강세가 계속 유지되기는 힘들어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면서 달러 좀 사놨는데 조금 손해봤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런 것들 제가 하면서 그런 공부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도 뭐 부동산에 더 집중하고
그 책 보고 그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면 돈 훨씬 더 많이 봅니다. 저는 이 세미나 안 하고 2시간만 어느 지역 한번 확 돌면은요, 저는 급매물 하나 무조건 사요. 지금 거의 한 3천만 원짜리 강의라 보시면 돼요. 저한테는. 이 시간이 제가 딴 데다 썼으면은 돈 더 많이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지금 공짜로 듣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공짜로 많이 들으셔도 됩니다. 좀 자주 할까요, 세미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것들이에요. 경기가 상승을 하면 집값이 상승한다. 지금 저금리, 이 세계 경제 불황, 세계 경기 불황이 이 불황이 저금리 저성장을 이뤄요. 저금리 저성장. 뭐냐면은 한번 돈이 없어서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 문제가 뭐예요? 돈을 쌓아놓고 안 쓰는 거죠, 그렇죠? 돈을 쌓아놓고 안 쓰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왜냐면은 돈이 없어서 지금 힘들었던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지금 뭐 부채율 자체가요 100%가 안 돼요. 금융위기 왔을 때만 해도 막 200% 가까이 됐었거든요. 지금 80%? 엄청나게 건전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돈을 안 갖다 쓰니까 어떻게 돼요? 제발 좀 갖다 쓰라고 돈을 금리를 높여요, 낮춰요? 낮추는 거야. 저금리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계속 저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금융위기가 일어나니까는. 근데 집값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왜? 돈을 안 갖다 쓰니까 금리가 내려가니까 돈을 갖다 막 퍼다 주는 거야. 계속 쏟아 붓는 거지. 뭐 양적, 우리나라는 양적 하나도 안 했죠, 아직. 예? 우리나라 양적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쓸 카드가 있어요. 혹시나 잘못되더라도 양적 하나라는 카드가 있어, 우리나라는. 물론 통화 스와핑 이런 것도 되게 잘 돼 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안 쓴 카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더 내릴 여력도 사실 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위기는 그렇게 안 와요. 그래서 경기가 상승하는 거랑 집값 상승이랑 또 다른 문제예요. 경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돈을 빌려서 막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럼 금리가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올라가죠. 그때는 집값이 안 올라가는 가능성이 높죠, 더. 그래서 경기가 하락한다고 해서 집값이 하락하는 게 아니다. 경기가 하락하기 때문에 돈의 문제예요. 돈을 막 푸는데 원래는 경기가 하락하면 집값이 상승을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경기가 하락하면은 은행에서 금리를 풀면 내리면은 이 돈은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데 돈이 쓰여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F킬러를 뿌리는데 모기 죽일 때 쓰는 양은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F킬러를 뿌렸지만은 모기를 잡는 데 쓰인 양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똑같아요. 경제를 살리려고 돈을 풀었지만 경제를 살리는 데 흘러간 돈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 돈이 다 실물 자산으로 흘러 들어가 봐요. 안전 자산으로만. 나라에서는 경제를 살리자고 돈을 풀었지만 이 돈은 사실 경제 살린 대로 안 가고 돈은 풀어서 받아서 딴 데다 써버리는 거예요. 딴 거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효과가 반대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원하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그렇게 되는 현상이 돈의 논리 때문에 그래요. 돈의 논리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경기 상승하면 여러분들이 뭐 월급이 올라가요? 가진 자만의 리그야, 가진 자만의 리그. 경기 떨어지면 어쩔 건데 내가 제 입장에서 막 장사 잘 돼요. 그럼 막 팍팍 나눠줄 것 같아요. 상여금 조금 주겠지. 고정적인 월급 자체가 안 올라가요. 안 되면 어쩔 건데. 또 안 되면 이게 내려오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오너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오너 입장에서는. 우리가 나라에서 돈 풀으라 그럴 때도 나라에서 기업들 돈 풀으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투자, 배당, 임금 인상이에요. 예? 나라에서 기업 유보자금 풀으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 니네 투자하든지 배당하든지 임금 올려라. 어? 네가 갖고 있지 말라는 뜻이야. 이것만 안 해요. 투자하면 지 거야, 남의 거야? 배당 받으면 지가 받아, 남이 받아? 임금 올리면 지 거야, 남의 거예요? 남의 거 안 해. 이것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져도 여러분들은 집을 못 사요. 경기 좋아지는 거랑 이재용이랑 당신이랑 뭔 상관이요? 반도체 수출 잘 되는 거랑 여러분이랑 뭔 상관이야? 상관 있어요? 반도체 수출 잘 돼서 여러분들 이득 본 거 뭐 있어요? 없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 그래서 좀 착각들을 하시고 너무너무 크게 보고 있어요. 내 거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크게 보고 있어. 시장 상황을. 그러시죠? 왜 공부하러 와서 남의 시기를 봐요? 경기 상승할수록 이 금리 인상폭도 커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경기 좋아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집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지금은 돈이 더 풀리면 디플레가 아니라 참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3년 동안은 금리 인상 못 합니다. 네,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돈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물건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초랑 지금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올 초에 3억 갖고 4억 가지면 아파트 웬만한 거 살 수 있었어요. 그래도 살 수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전세 비율이 65%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52%, 55%예요. 지금은 전세 비율이, 예? 매매가가 올랐다는 뜻이에요. 이거 지금은 노동으로 버는 것보다는 자본으로 버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여러분들 지금 연봉 다 합해봤자 여러분들 집값이랑 비슷할 거야. 결론은 돈이 돈을 벌고 있었던 거죠. 노동은 그냥 쓴 거고. 네? 그래서 자본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뭐 제가 이거 사는데 제 돈 다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지금 투자 수익률이 거의 100% 정도 되는데 2년 됐습니다. 2년 됐는데 자기 자본 대비로는 한 250% 정도 돼요. 물건의 값은 2배 가까이 올랐지만은 67억 주고 샀었거든요. 근데 물건 값은 2배가 올랐지만은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은 200%가 넘어요. 왜냐면 금리 쌀 때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돈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물건 값은 올라가는 거고, 타인 자본 활용할수록 가격은 올라가니까 수익률은 극대화되는 거고, 그러면은 내가 타인 자본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성만 체크를 하면 되는데, 제가 본 견해로는 대출이 더 되면 더 됐지 회수할 가능성은 없다. 왜냐면 가계대출을 다 막으니까는 옛날에는 대출 회수하는 게 굉장히 문제였거든요. 저희가 이거 대출할 때, 기업자금 대출할 때는 뭐 30년, 50년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모기지론처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5년 대출, 3년 대출 이런 거야. 그러면은 제가 3년 있다 갚으라면 어떻게 하지? 위험성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계대출 막는 상태에서 기업대출 막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갖다 쓰는 거지 막. 금리에 대한 변동성 한번 보는데 올라갈 가능성 별로 없다. 올라도 찔끔이다. 갖다 쓰자. 일단은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건 뻔하다. 그러면은 사람이 모이는 대로 가자. 어디로 갈까 하다가 여러분들은 막 그때 뭐 헬리오시티가 입주하니까 가격이 떨어지니 아파트가 입주 폭탄이니 어쩌니 이러고 있을 때 입주 안 한 상태에서 저 가격이 입주하게 되면 100% 뛰는 건 확실하다. 여태까지 경험상. 그중에 제일 괜찮은 거 하나 사자. 딱 가서 산 거예요. 그냥. 얼마나 쉬워. 제가 말하는 거 다 알아듣지 지금. 얼마나 쉬워. 쉽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미래가치가 빨리 반영 안 돼요. 예? 막 지하철 9호선 공사하고 있는데 입구에 있는 아파트를 안 사. 뚫려야 사, 뚫려. 지가 타봐야. 얼마나 쉬워. 옛날에 그때도 이명박 서울시장이었죠. 막 고라니가 뛰놀게 만든다고 하면서 서울숲 막 공사하고 있을 때 아무도 안 사. 저 막 그때 성수동 거 600만 원에 막 다 샀었어요. 그래갖고 1,500대 갖고 무서워서 팔았어 막. 왜냐면 그게 막 오픈을 해야 사는 거야 공원을. 얼마나 쉬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픈되면은 오르는데 오픈되기 전에 사면 되는 거지 나는. 공원이 되는 걸 막 현대건설이 막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믿고 있어. 아무도 안 사. 그러니까는 얼마나 쉬워요 투자하기. 저희 회사에서도 뭐 가락시형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집주인들 버티다가
아유, 지금쯤 나오면 버틸 만큼 버티고 아니면 좀 먹든지. 근데 입주하게 되면 바뀔 것이다.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당연한 거잖아 그냥. 얼마나 쉬워. 빨리 살 필요도 없어요. 빨리 살 필요도. 조금만 빠르게. 아주 빨리 살 필요도 없어. 저희는 2017년도에 취득을 예? 2018년 말부터 입주하니까 1년 전에 또 임박하면 또 가격이 오르니까 그래도 그럼 좀 전에 사면 되지 뭐. 그래서 이자 좀 더 내고 있지 뭐. 이자 좀 더 내고 있고 그럼 이자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에 이제 대출을 받는 거에 대한 변동성만 체크하면 되잖아. 변동성 그럼 이렇게 체크를 하자. 전반적인 경제 상태만 한번 훑어보고 그래서 경제를 조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쭉 훑어보고 아, 이 정도면 오케이 가자. 회사에서 다 의논해가지고 오케이 갑시다. 끝. 얼마나 쉬워. 근데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작은 거 하는 거 같은데 고민 더 많아 아마. 좀 그리스 문제가 또 문제가 된다니까. 내가 그 지도 펴놓고 그리스 찍어보려니까 찍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어딘지를 몰라. 예? 뭐 브렉시트니 지금 막 걱정이야 다.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죠?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자체가 인플레이션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돈이 있는 상태에서 돈을 풀고 있는 거잖아, 또. 돈이 있는 상태에서 양적 완화를 하고 재정 완화 정책을 하고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 돈은 있단 말이에요. 돈은 있는 상태에서 또 푸는 거야. 그럼 이게 잠깐만 심리적으로만 획가닥 바뀌어버리면 갑자기 많은 돈을 어떻게 회수를 할 거냐라는 거지. 이게 시장이 정말로 유동성으로 바뀌어버린다면 그 많은 돈들이 갑자기 유동성으로 바뀌어버린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당하겠냐라는 거죠. 네? 감당할 수 있어요? 지금도 감당 못하는데? 나라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어도 대출을 있는 대로 막아가지고 지금 집값을 아무리 누르려고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오르는 걸 감당 못하는데 심리적으로 만약에 이게 개선됐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라는 거지. 끝난 거지 뭐 이제는. 그때 가면 차장산 잘 될 것 같아. 다 포기하고 차나 살까 막 이러고. 서울 아파트 투자 금액 분석 한번 해볼게요. 얼마 있으신지 살라고 노력은 해봤는지 보면 자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뭐 마레프라고 하죠. 대표적인 거 한번 볼게요. 15억 좀 더 넘었어요. 오늘 제가 다 캡처 해본 건데 15억이고 전세가 7억 5천. 상한가만 볼게요. 상한가 진한 거 얼마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살려면 7억 5천. 33평 위주로만 볼게요. 33평 위주로 7억 5천. 7억 5천 있어야 돼요. 후진거 한번 볼게요. 도화동 현대일차 오래된 거 꼭대기에 있는 거 용산과 경계선에 있는 거 그거 볼게요. 그거 33평 보면 8억 5천 4억 3천 얼마 있어야 돼요? 4억 2천 있어야 돼요. 예? 그럼 마포의 후진거를 살려면은 4억 2천 있어야 돼요. 돈에 맞춰서 안 좋은 걸 살려면 마포 얘기고 동작구 한번 볼게요. 좋은 거 한번 볼게요. 아크로 리버하임 18억까지 나와요. 전세 9억까지 나와요. 9억 있어야 돼요. 9억. 제가 이거 18억까지 간다 말했었거든요. 입주하기 전에. 왜냐면은 반포 옆에 있는데 콩고물 안 떨어지겠어? 반포 뭐 지금 뭐 우성 아파트고 뭐 다 철거했잖아요. 서초 사람들이 이제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왼쪽 동작구로 가는 거랑 강남구로 가는 거랑 강남구 쪽으로 빠질수록 아파트가 없어요. 결론은 동작구 쪽으로 빠지는데 이 반포동 사람들의 특징이 노들역 이상 가면 자존심이 상해서 안 가 일단. 마지노선이 노들역이야. 마지노선이. 뭐 반포에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예. 그러면은 결론은 그 중에 새 아파트인 아크로 리버하임 자체는 엄청나게 아마 오를 것이다. 그냥. 왜냐면 걔네들이 이주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많이 올 것이다 했는데 뭐 결론은 하여튼 9억 있어야 사요. 9억. 좀 오래된 아파트 2003년도인가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이제 숭실대 입구역에 가면은 상도레미안 3차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숭실대 입구역에 가면 15년, 16년이 된 아파트죠. 33평 기준으로 9억 5천이고 5억 8천 얼마 있어야 돼요? 4억 정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대 비용을 빼고 이제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저 이제 나쁜 동네 한번 볼게요. 나쁜 동네는 아니지만 나쁜 동네라고 하면 난리 나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네. 북한산 SK 아파트. 이것도 2000년도 초반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완전 산동네에 있어요. 예? 막 입주할 때 샤시도 안 돼갖고 난리 났던 아파트인데 5억 4천, 3억 3천 5백. 이것도 2억은 있어야 돼요. 이것도 2억 더 있어야 돼요. 입주할 때 1억 8천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1억 8천인가 2억인가 3억 올랐어요. 15년 만에. 좀 투자 가치는 좀 별로라고 보여주기도 하고. 자, 강북구 성북구에 있는 거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이게 이제 거의 대장주인데 이것도 상위가 11억이고 전세가 6억이고 하면 5억은 넘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를 기름동에 있는 걸 투자를 하려고 하더라도 5억 정도는 괜찮은 걸 살려면 최소한 있으셔야 돼요. 자, 독산동 금천구에 있는 거예요. 8억 3천이고 4억 8천이고 이것도 4억은 있어야 돼요. 4억은. 관악산 휴먼시아 제일 후진 거 시흥 1, 2동. 옛날에 재개발되기 전에는 택시 운전사가 가자 그러면 안 가던 동네예요. 맨날 두드려 맞고 돈 뺏기던 동네야. 택시 다 태워주고. 그 휴먼시아. 이렇게 여기 근처에 사시는 분. 쪽팔려도 괜찮아요. 드세요. 이것도 2억은 있어야 돼요. 2억은 넘게. 현실을 직시하시라는 거죠. 그래갖고 돈 쬐끔 들고 아파트 사겠다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봤자 그 갭만 점점 벌어지고 여러분은 못해요. 그러니까 안 되면 1억 들고 있는 사람이 지금 아파트 살려고 엄청 돌아다녀요. 네? 2억 들고서도 서울에서 뭐 아파트 못 사요. 그냥 이런 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살 필요 없는 아파트밖에 못 사요. 살만한 아파트 살려면 거의 한 4억 정도는 있으셔야 돼요. 제가 보기엔. 그냥 사면 미래 가치가 좀 있겠다 하는 것들은 한 4억 정도. 그러면 안 되면 포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가 우선이에요. 다른 뭐 유튜브 보면 뭐 빌라 사라 그러는데 저는 빌라를 우선이라고 절대 말을 안 해요. 무조건 아파트가 우선이에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아파트를 사세요. 황금성이랑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바로메타가 되는 거야 그냥. 그거는 대장이야 대장. 황금성도 제일 좋고. 근데 아파트를 못하면 아파트는 포기하세요. 못할 거면서 계속 바라보고 있다가는 갭이 더 커져요. 갭.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어딜 가더라도 투자를 아파트를 할 수 있으면 아파트를 우선해라. 빌라로 여러 개는 쪼개지 않는 게 좋아요. 아파트 자체는 쪼갤 필요 없어요. 아파트 하나 살 돈으로 여러 개를 쪼갤 필요는 없어요. 아파트 하나를 살 돈으로 여러 개의 계란으로 나눠라? 아니야. 아파트 자체가 계란 한 개야 그냥. 응? 무슨 말인지 가세요? 아파트 살 돈 4, 5억 정도는 계란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포트폴리오를 할 돈이 아니야. 응? 그래서 아파트를 사고 안 되면은 다른 거를 연구하셔야 돼요. 투자 수익을 바란다면. 월세 수익을 받는 건 조금 다른 얘기예요. 월세를 받는 건 좀 다른 얘기이고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정도 돈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투자 패턴이 되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새 아파트가 우선이에요. 재건축은 아니라 투자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것도 제가 유튜브로 한번 찍었었죠. 그쵸? 이거 보셨나요? 이게 술 먹은 다음날 찍어갖고 얼굴이 되게 퉁퉁. 어제 조폭같이 나왔는데 어디 가면 조폭인지 알아요. 그죠? 웬만한 남자들 차에서 내린 말도 못 걸어요. 보시면 이제 대치 레미안 팰리스를 한번 두고 보면 이거 한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15년도랑 19년도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5년도에 15억하고 전세가 10억 7,500이었고 상위 것만 볼게요. 그리고 19년 6월에 26억이고 지금 26억 넘어서 그래요. 그래서 14억 7,500이고 그래서 투자 수익이 요때 4억 2,500 투자를 하면 한 11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해요. 놓친 거예요 이제.
또 이걸 보면 안 돼. 놓친 거야. 왜 놓쳤냐면 이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전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놓친 거예요. 이때 못 들어갔다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이전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놓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잡는 게 아니라 미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구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언제 될지 누구도 몰라. 이렇게 될 때까지밖에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정말 몰라요. 저도 몰라요, 사실. 이거 안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음마아파트를 보면은 11억 2천인데 전세가 5억 5천이었고 19억 1천이 올랐어요. 그냥 단순 계산해보면 투자금액 5억 7천이었는데 7억 9천이에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꼭 굳이 재건축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세값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줘서 그래요. 그래서 투자금액 대비 수익률이 기존 아파트들이 훨씬 더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기준이 되는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다면 기준이 되는 아파트를 사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걸 의미해요. 왜냐하면 이때 제가 세미나 때도 아마 제 세미나 계속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실 텐데 이렇게 되기 전에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기 전에 지금은 차이가 19억 1천이고 많이 나는데 27억까지 올라갔는데 얘가 입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음마아파트랑 거의 1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입주할 때만 하더라도 대치되면 한 18억 정도? 음마아파트도 그 정도 선을 유지했어요. 17억? 16억? 그렇다면 야 얘가 18억인데 음마아파트가 17억이래. 근데 얘는 추가 부담금을 4억 정도를 더하면 이렇게 될 거야. 야 그럼 왜 이걸 사지? 제가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얘가 기준이야. 얘가 분양가를 기줘서 조합원들의 이익이 나는 것도 이 새 아파트가 기준일 것이다. 기준이 되는 아파트가 옆에 있으면 그걸 항상 비교를 할 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하잖아. 재개발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타입이 2개밖에 없고 얼마를 부담할지 뻔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변동성을 갖고 있는 건 매매 가격이지 건축비나 추가 부담금은 아니야. 네? 우리가 추가 부담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건축비랑 조합원들이 뭐 어떤 부담할 비용들 그리고 아니면 이주에 대한 이자들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네? 이것들이 크게 변동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집값 자체가 변동하는 것은 개인 간의 거래 금액 자체가 변동하는 거지. 그럼 추가 부담금 자체는 거의 결정이 돼 있다면은 얘 금액에 대한 변동된 얘 금액들만 서로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은 기존 아파트들의 투자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아파트도 좀 보여드렸던 거고. 다세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만 보세요. 돈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우선으로 하시고 뭐라도 해야 된다면 완행이라도 타야 된다면 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데 비행기 탈 수 있는 사람 비행기 타지. 왜 비행기 탈 수 있는 사람이 왜 다세대로 가가지고 막 무궁화호를 타려고 하느냐. 비행기 탈 사람 타라 그냥. 저는 아파트를 사셔라. 근데 아무 출발도 못하는 사람은 비행기 값이 무궁화값으로 떨어질 것을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갭 차이는 점점 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가세요? 한번 보시면 이제 음마아파트와 레미안 팰리스를 비교한 것처럼 구옥과 신축을 비교해보면은 구옥 같은 경우가 대지 지분이 더 넓어요. 왜냐면 옛날에 많이 짓지 않았어. 뭐 2, 3층 지어가지고 그 땅을 2, 3층에서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훨씬 높아요. 많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되게 노후가 됐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르는 걸 보면은 우리가 오르는 건 땅이 오르는 거지 건물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은 소모품이잖아. 그럼 대지 지분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오른 것처럼 보여지는데 투자 수익률은 돈 넣고 얼마를 올랐냐고 보면 투자 수익률은 심지어 훨씬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없는 사람은 수익률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들이 요만큼 벌 때 난 더 벌어서 빨리 올라가야지만이 남들만큼 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네,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한번 잘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상승하는 이유는 이제 모든 게 이제 생산자의 위치인데 지금 생산자의 위치를 굉장히 이득을 떨어뜨리는 제도를 계속 쓰고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도 생산자의 이득을 줄이는 거죠. 그렇죠? 생산자의 이득을 줄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개념은 최종 소비자의 개념이 아니라 생산 주체가 되려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에 송도에 아파트를 공급을 했다. 송도의 아파트는 조합사업이 아니죠. 네? 송도의 아파트는 한 시행사가 생산을 하고 바로 소비자한테 넘어가는 구조죠. 소비자.
그죠? 이 시행사가 1인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은 시행사의 구성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투자예요. 시행사의 구성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투자. 조합이라는 게 모여서 사업을 하기 위한, 분양을 하기 위한. 마지막 분양받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의 개념인데 최종 소비자가 받는 것이 너무 비싸다. 분양가 상한제에서 얘를 싸게 만들어라 뜻이야. 그럼 얘의 이득을 줄여라는 뜻이지. 그럼 그 이득은 얘가 가져가라는 그 뜻이지. 이건 무슨 이런 정책이 다 있어. 시장 논리에 맞게 가야지. 그럼 나는 생산 안 해. 그러니까는 부동산이 위축될 것이다. 공급이 떨어지니까는 더 나중에 결국에 오를 것이다. 이 논리야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이해 가요? 그럼 얘를 낮추면 난 장사 안 할 거다잖아. 그죠? 그럼 장사를 안 하는데 우리가 들어갈까 말까. 그러면 이런 규제가 있을 때 들어가지 않으면 과연 언제 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몰라. 들어가서 떨어졌다면 떨어졌을 때 들어가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답은. 그게 제일 정확한 답이야. 야, 싸게 공급하면 엄청나 손해볼 거 아니야? 안 해. 손해보는 장사는 누구도 안 해요. 안 하면 되지. 그만 이제 가세요? 안 해. 손해보는데 누가 해. 그래서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의 생산 재료인 재건축 재개발은 물론 지금 현재 정책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렇죠? 믿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변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믿는 사람도 있고 변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변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유를 할 것이고 현재 정책이 영원히 갈 거라는 사람은 팔겠지. 어차피 뭐 아니면 도야. 홀짝 유진증권이랑 하나증권처럼 아까 어차피 뭐 인생 홀짝 그냥 어디다 배팅하느냐. 나는 변할 거에 걸겠다라는 거지. 응? 왜냐면 안 남으면 안 할 거니까. 안 남으면 안 할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져요? 금이랑 똑같아. 쓸데없어도 금이 계속 올라가잖아 그냥. 그럼 어디다 써? 목걸이 한 대밖에 더 써요? 이거밖에 더 써 이거? 이거 어디다 써 이거? 금 본위제도 없어졌어요. 예? 금 본위제도 없어졌단 말이야. 그래 금값 어떻게 돼? 올라가잖아. 똑같지 뭐 안 써도. 안 해도 올라가겠지. 안 해도. 그런 마음으로 편하게 배짱 있게 그렇게 투자를 해야지. 이것저것 다 재고 유로존 재고 뭐 브렉시트 재고 언제 투자해? 알지도 모르면서. 생산자의 위치에서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고 단독주택 다가구가 되게 많이 오르는 이유도 다세대 주택에 대한 생산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예요. 그래서 생산품을 만들 수 있는 재료의 값은 한정된 곳에서는 무조건 올라요. 더 올라 앞으로. 지금은 공급이 있는 편이야. 앞으로 뉴타운이고 재건축이고 고덕이고 지금 개포주공이고 예? 뭐 어디야 등촌주공 지금 또 공급하고 나머지 다 되고 나면은 더 올라요. 랠리는 물건이 없을 때 랠리가 시작돼. 예? 고덕이 막 분양하고 있고 개포가 분양을 막 하고 이럴 때는요 덜 오르는 거예요. 모든 재건축이 끝나고 났을 때 나머지는 리모델링으로 가고 이제 드디어 신규 아파트가 나오지 못할 때 그때 재건축이고 재개발이고 할 수 있는 물건들은 그때 랠리가 시작돼요. 항상 그래요. 항상 물건이 없을 때 부르는 게 값이야. 물건이 없을 때. 무슨 말인지 가세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잘 참고하셔야 돼요. 물건이 없어지면은 나중에 버티다가 얘가 바뀔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버리면 그때는 이거는 부르는 때 값이야. 부르는 게 값이라. 그때가 되면. 왜냐하면 신규 주택을 원하고 프라이빗한 주택을 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사람은 항상 존재를 해. 돈 있는 사람 속에. 되게 여태 프라이빗한 걸 원하는데 뭐 우리 지금 한남더일 같은 거 거래되는 거 보세요. 예? 막 170개 거래되고 막 연애 70개인가? 70개 거래되고 600개 중에 대출 있는 게 170채밖에 없어요. 신문 보니까 4, 50억 있지 않으면 사지도 못해. 그런 거 살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 신규 아파트 살려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은 줄을 서 있다니까는요. 그냥 여기라도 눌러 살 사람이 이제 돈이 많다 보면은 뭐 바꿀 수 있는 게 뭐 그리 많아. 그렇지 않아요? 다 집 바꾸고 남한테 보이는 거 바꾸고. 우리나라 뭐 과시욕 세계 1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막 재산세 보여주면 박수 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산자의 위치에 투자를 못하면 생산품이라도 투자를 해야 따라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생산품이라도. 그게 나중에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부자들은 빨리 얻는 거고 돈이 없으면 투자했다 늦게 얻는 수밖에 없어. 내 거는 나중에 되는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예정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예정지로. 무슨 말인지 가시죠?